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년 모의고사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원래 이 프린트들을 모든 반에 배부했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배부하지 못한 반이 있어요. 정말 미안하고요. 원래는 따로 해설 강의를 찍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끼리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문제지를 못 나눠준 반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설 강의를 급하게 찍게 됐고요. 오늘 풀 거는 작년 11월 모의고사예요. 이거 먼저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가시면 되냐면요. EBS I에 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집 칸이 있어요. 그 기출문제 가셔서 2019년도 고1 11월 모의고사 국어를 보시면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은 해설 강의를 보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풀고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도 모의고사를 풀 때 모든 것들을 다 알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지문들을 다 알지 않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모르는 지문을 대상으로 해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가면서 내일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많이 풀지 않고요, 여러분. 보통 한 6문제, 7문제만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1페이지고요. 혹시 문제집 받으신 친구들을 위해서 30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가 보시면요. 저는 항상 먼저 제목부터 봅니다. 제목을 반드시 봐주세요. 신석정에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라는 거니까 뭔가 봄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으시고 보시면 돼요. 자, 봄은 푸른 수레를 타고 바다 건너 먼 산맥을 넘어서 어느 산림에 투숙을 했다가는 기어코 언덕길을 돌아오리라고 한다. 아침에도 날이 꽃같이 난개가 걷기 전부터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이렇게 진한 글씨로 돼 있는 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거 당연히 평가원에서 뭔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꼭 보세요. 사람들은 푸른 봄이 오리라는 즐거운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봄을 좋아하네요. 그쵸? 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헤어질 때마다 제 자신들의 슬픈 이야기에 목매어 울었대요. 사람들이 별로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진 않아. 슬프대요. 계속 볼게요. 봄은 지구에서 아주 자취를 감추었으리라고 단념을 하기도 하겠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슬프냐면요. 밑에서 바로 나오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봄이 자취를 감췄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봄이 사라졌어. 그래서 슬픈 거네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봄은 멀리 떠났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슬픈 거네요.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봄이 어느 성자에서 다시 오지 않나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부질없이 소곤댄대요. 뭔가 이 사람들이 봄이 오기를 바라지만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부질없이 소곤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뭔가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소곤만 되는 것을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구나. 부질없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니까 그렇게 보시고 일단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옷같이 흰 백매가 핀다기로서니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뭔가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 상황이 좀 부정적이고 사람들도 봄이 올 거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푸른 계절을 잃어버린 이 몹쓸 지구에 서서 도시 봄을 부른 자는 누구냐? 끝나버렸고요. 나와볼게요. 나도 제목부터 봅니다. 백두산을 오르며 백두산에 도착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흰 자작나무 사이로 이렇게 걸려있던 낮달은 사라지고 하늘 사이로 한방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백두산을 등산하려고 하는데 눈이 내려요. 이거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죠. 눈 내리면 산 오르기 얼마나 힘든데요. 미끌미끌하고 그쵸? 힘들어요. 그런데 한방눈이 계속 퍼부어요.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읽어보시면 돼요. 바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는 것도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쵸? 날이 어두워지면 점점 힘들겠죠. 백두폭포를 뒤로하고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천지라는 그 백두산 정상을 향해서 계속 길을 떠나고 있네요.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약간 좀 뚝심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겠고요.
흰 두견나를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백두산이 되어갔다. 자, 백두산을 오를 때마다 그 백두산이 되어갔다 라는 표현 일단 그냥 한번 보고요. 그런데 마침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웠다. 이것도 그냥 읽으면 돼요. 올라갈수록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내려갈수록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뭔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이도저도 아닌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백두산을 오르면서 천지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좀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30번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에서 의문형 어미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의문형 어미 말 그대로 질문하는 거죠. 자, 가에서 의문형 어미 너무 쉽죠? 여기 바로 있어요. 누구냐? 있죠? 나에 있나요? 물음표 있어요? 아니요. 나에는 의문형 어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아직 찾을 수 없네요. 그쵸? 적절한 거니까 1번은 일단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은 색채어를 찾으면 되네요. 자, 색채어는 말 그대로 색깔이에요. 색깔. 가의 색깔 있나요? 네, 있죠. 푸른 봄 있죠.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요. 흰 백매도 있어요. 색채어 있네요. 그럼 나에 있나 한번 볼까요? 나에 있나요? 네, 여기 흰 자작나무 있죠. 그 다음에 흰 두견화도 있네요. 그러면 가, 나 둘 다 색채어가 있네요. 그럼 답은 일단 2번. 어렵지 않죠? 계속 볼게요. 의성어는 뭐 짹짹처럼 소리 내는 표현법인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쵸? 가에도 없고 나에도 없고요. 수미상과는 앞뒤가 똑같은 건데 그런 것도 가에 없고 나에 없고 말을 건네는 방식도 없다고 보셔야겠죠. 그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시대 상황 속. 자, 일단 포인트 하나 알았어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상황이네요. 그러면 봄은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봄은 뭔가 해방이겠구나 라는 거 하나 힌트 얻으셔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봄을 해방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거 계속 읽어볼게요. 민족의 운명을 자연의 순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서 해방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봄이 오기를 바라는 거니까 해방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공간의 회복.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다시 해방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상적인 공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공간의 회복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천적인 노력 없이 단순하게 그냥 현실에 체념하는 것만으로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떤 건지 한번 풀어볼게요. 봄에 대해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해방을 소망하는 민족 공동체 구성원이군. 맞나요? 맞죠? 그쵸? 사람들은 지금 해방을 염원하고 있으니까, 소망하고 있으니까 맞고요. 2번, 어떤 친구가 봄은 멀리 떠나버렸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체념. 맞죠? 이거 그대로 있는 거 알죠? 현실에 대한 체념, 1대1 대응. 이것도 해방에 대한 소망, 1대1 대응. 그쵸? 3번, 다시 오지 않나 라고 부질없이 소곤대는 것에서 실천적인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만 드러난다 라는 게 이것도 맞죠? 실천적인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한다. 맞죠? 얘가 부질없이 소곤댄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봄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만 하는 거는 그냥 현실에 대한 체념, 실천적인 노력 없이 소망을 이야기한다. 이거 다 1대1 대응이죠. 4번, 옷같이 흰 백매는 자연이 순환하듯 민족의 운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 자, 백매 왼쪽에 있는데요. 흰 백매가 피기로서니 계절이 떠나간 지구에 봄이 오겠느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보세요. 이 백매에 대해서 믿음이 있나요? 믿음 없어. 봐봐. 백매가 피지만 한편으로는 이 백매가 온다고 해서 봄이 온다는 걸 믿겠어? 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답이 일단 4번이고요. 5번, 계절이 떠나간 빈 지구는 이상적 공간의 회복을 이루지 못한 절망적인 현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지구는 지금 봄이 안 왔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고요. 절망적인 공간이죠. 절망적인 현실이고 나중에 이 봄이 오면 이상적인 공간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나의 A부터 E에 대한 이해. 자, A,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맞죠? A, 눈이 오고 있으니까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B 보시면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천지를 향해서 길을 떠나죠.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 맞죠? 화자의 모습 맞습니다. 정답. 아이고 이거 막 흔들리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C, 화자가 대상과 동화되어가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라고 했는데요. 대상이 뭘까요, 여러분? 그쵸, 백두산이죠. 지금 화자가 C에서 보시면 산을 오를수록 저마다 백두산이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요. 백두산과 가까워지는 약간 물화일체죠, 물화일체. 대상과 동화되어가는 모습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억압적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 있다. 자, D가 눈보라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고 끝났는데 저항이 있나요? 여기 따로 저항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5번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드러난다. 이거 2 보시면요.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 이 부분에서 얘는 공동체적인 삶을 꿈꾸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13쪽에 38번 문제로 갈 겁니다. 38번 문제로 갈 거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딱 이거 풀고 한 4문제만 더 하면 우리 끝나요. 같이 힘을 내서 해볼게요. 자, 가. 1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여. 여러분 이거 제목부터 보지 않은 이유는 환기사라서 어차피 봐도 우리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1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여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사밀로 아니오더냐. 이 아이야 말드소 황혼 저문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이 아이야 말드소 춘수가 만사특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자, 일단 이 정도만 읽어보시면 느낌이 빡 오죠. 자, 일단 화자 어떤 상태예요? 이별했어. 그쵸? 항상 이 까맣게 돼 있는 거 잘 보라고 했어요. 소식조차 돈절하여. 자, 돈절 밑에 뜻 있습니다. 돈절 뭐냐면요. 편지나 소식 따위가 갑자기 끊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난군이, 내 남편이 이별했어. 이별하고요. 난군 모르겠으면 남자친구로 보셔도 돼요. 이별하고요. 소식이 끊어졌어. 그쵸? 그래서 대체 왜 안 오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시겠네요. 자, 보세요. 왜 안 오냐? 야, 개가 짖어서 못 오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이런 모르는 말 있으면 아는 것만 읽으세요. 물이 깊어서 못 오는 거야? 산이 높아서 못 오는 거야? 한 곳을 들어가니 육간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의 팔선녀 다리고 희롱한다. 자, 여러분 이거 사실은 구운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구운몽을 모르신다면 그냥 이렇게만 보셔도 돼요. 어떤 남자가 팔선녀 다리를 해서 희롱을 하는구나 라는 게 자체가 내 남편도 내 남자친구도 어디 가가지고 저렇게 다른 여자한테 껄떡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볼게요. 병품에 그린 황개. 제목이 황개사였는데 드디어 황개가 나왔네. 이거 사실 여러분 한자를 아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원래 노랄 황해 닭 개자예요. 노란 닭이란 뜻인데요. 모르겠으면 그냥 수탉만 보셔도 돼요. 수탉이 두 날에 둥덩치고 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닭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또 기가 막히게 잘 그리죠. 자, 닭이 날개가 있어. 그쵸? 원래 이렇게 날개가 있다면 날개를 둥덩 쳐버렸어. 불쌍한 닭. 날개가 다 잘렸어요. 그리고 자른 목을 길게 빼요 라고 했으니까요. 목도 잘렸어요. 목도 잘린 상태에서 긴 목을 애후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밑에 아는 것만 읽을게요. 날새라고 꽃기어 울거든 오라는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탉에 날개도 자르고요. 그 다음에 목까지 잘라버리고 그 상태로 꽃기어 우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이거는 일부러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한 거고요. 그쵸?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해서 왜 안 오는지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쵸? 대체 어이 그리하여 아니 오던가. 왜 대체 안 오냐라는 부분이고요. 너가 죽어서 황하수 되고, 자, 물이죠. 물이 되고, 너가 죽어서 이렇게 물이 되고, 내가 죽어서 도대선이 되어. 자, 도대선 밑에 있습니다. 큰 나룻배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죽어서 도대선이 되어서, 내가 이런 배가 되어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 같이 떠서 노자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나는 너와 같이 밤이나 낮이나 같이 있고 싶다라는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데 명희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달은 볼 수 있는 존재야. 그쵸? 나는 지금 이미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달은 저 높이 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임 계신데 밝은 빛을 비춰주렴. 그래야 나도 볼 수 있거든. 이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이것도 소망이죠. 이미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면서 달이 밝아서 못 오냐라고 다시 한번 추측하면서 대체 어디를 가고서 안 오냐라는 답답한 심정, 원망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시였습니다. 자, 나도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나 제목 보면요. 이규보의 봄의 단상입니다. 이것도 그냥 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보면 돼요. 볼게요. 온갖 꽃들 피어나 고운 비단을 펼쳐놓은 듯한데 푸른 숲 사이로 다문다문 보이니 참으로 알록달록하다. 들판에는 푸른 풀이 무성이도다. 소들이 흩어져 풀을 뜯는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하죠. 그냥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봄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뭐 알록달록도 하고 풀도 뜯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봄 풍경을 보면서 지금 또 진한 글씨 나왔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봄을 즐기느라 온화한 표정이에요. 그쵸? 사람들이 봄을 보면서 온화한데 근데 여기 그런 데 있죠. 시상의 전환. 나의 마음은 왜 민망하고 답답한가? 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봄을 보면서 온화한데 왜 나의 마음은 이러는가? 라는 대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세학을 하는 거야. 세학을 하는데 어떻게 세학이 드냐면요. 자, 천자. 지금 또 진한 글씨 있습니다. 천자에게 여유가 생겨서 천자가 이런 봄빛에 설레가지고 이런 또 봄 풍경을 보니까 기쁘고 흡족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부귀한 사람들이 봄을 볼 때는 이러하겠다. 자, 부귀한 사람들은 봄을 보면 기쁘고 흡족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볼게요.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은 또 까만색 글씨네요.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은 기생들을 태우고 지금 행복하게 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봄을 볼 때는 좀 행복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어여쁜 부인이 있는데요. 이 어여쁜 부인은 남편과 이별한 상황이에요. 근데 쌍쌍이 나는 제비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네요. 자, 그러면 이 쌍쌍이 나는 제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자연물 보면 항상 뭐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그쵸, 여러분. 객관적인 상관물인지 감정이입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부인은 지금 이별했거든요. 근데 제비는 내 눈앞에서 쌍쌍이 있네요. 쌍쌍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짝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는 내 눈앞에서 나는 이별했는데 눈앞에 제비 커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눈물이 흘리는 거죠. 그럼 이 제비는 나랑 감정이 같아요? 달라요? 나랑 감정이 다르죠. 그럼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죠. 여러분 이거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상관물이고요. 제비가 지금 내 염장을 더 지르는 거죠. 내 심정을 더 부각하게 하고 더욱더 심화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일단 계속 볼게요. 군인이 출정해서 멀리 고향을 떠나와서 지내다가 마음을 조급하고 한스러워진다. 자, 군인은 봄을 보면서 조급하고 한스러워져요. 그쵸? 나그네가 봄을 볼 땐 이러하겠다 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여름은 고생스럽고 가을은 쓸쓸하고 겨울은 이런데 이 세 계절은 다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나 나오면 좀 집중하셔야 돼요. 봄날만은 보이는 경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따스하고 즐겁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흐느껴 울기도 하고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게 왜 그러냐면 봄은 사실 다 똑같은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천갈래 만갈래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봄인데도 다른 감정을 느낀다라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나 같은 이는 취해서 바라보면 즐겁고 어떨 땐 또 서럽고 내 마음은 계속 달라지는데 그 닥쳐오는 상황을 마주보고 변화하는 조짐을 순순히 따르면서 나를 둘러싼 세상과 더불어 움직여 가리니 한 가지 법칙만으로 헤아릴 수는 없다라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둘러싼 세상과 맞추어서 계속 그 세상에 맞추어서 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39번 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황계사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답답함과 그리움을 형성하고 있대요. 그쵸? 임과의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 외부적 요인 또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이미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임과 재회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쉬우니까 빨리 가볼게요.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 소식조차 돈절했다. 맞죠? 무슨 일로 아니오냐 라는 거에서 답답한 심정. 맞죠? 여기 답답함 1대1 대응입니다. 그쵸? 위에 것과 1대1 대응. 자, 물이 깊고 산이 높다는 것에서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를 외부적인 이유에서 찾는다. 자,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 근데 여러분 보기 보시면요.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야. 그럼 봐봐. 이별하는 이유랑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랑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답이 일단 3번이에요. 이 시는 이미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지만 임과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자면 보기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답이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4번 병풍에 그린 황계. 아까 그 날개 잘리고 목 잘렸던 그 닭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원망을 드러낸다. 맞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죽어서 물대고 내가 배가 되겠다. 떠서 놀자라고 하는 부분은 재회를 바라는 거다. 맞죠? 이거 다 1대1 대응 다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정. 임과 재회를 간절하게 바란다. 있습니다. 자, 40번 A에서 자신과 달리 봄을 즐기느라 온화한 표정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험은 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맞죠? 맨 처음에는 봄을 즐기면서 온화한 표정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온화한데 나는 느낌이 안 좋다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쭉 하게 돼요. 아, 다른 사람이 다 다르구나. 느끼는 게 다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맞고요. 천자가 봄의 경치를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봄을 대하는 부귀한 사람들. 자, 여러분 보시면 천자 여기 있거든요. 천자를 통해서 봄을 대하는 부귀한 사람들이 봄을 보는 태도.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쵸? 어렵지 않았어요. 3번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과 나그네가 봄을 대하는 입장은 서로 대비되는군. 이것도 맞죠? 왕족들은 화려한데 아까 나그네, 군인 쓸쓸했죠? 대비되는 거 맞습니다. 4번 봄을 보이는 경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시의 깨달음. 왼쪽 것도 보시면요. 그쵸? 여기 보시면 보이는 경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깨달음. 이것도 맞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5번 시의 깨달음은 둘러싼 상황을 변화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요. 본문 보시면 둘러싼 세상과 더불어 움직여가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도 있냐면요. 변화하는 조짐을 순순히 따르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따른다는 거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너무 쉬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기억이 여러분 뭐냐면요. 달이에요, 달. 가에 있거든요. 가에 보시면 달이 있는데요. 아까 이 달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이 달은 여러분 지금 나는 임과 헤어져 있는데 이 달은 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죠. 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쵸? 그래서 화자가 소망이 드러나는 존재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니은은 뭐였냐면요. 니은은 뭐면 제비예요, 제비. 그럼 아까 이것도 말했죠. 나는 혼자인데 제비는 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기억이 달이고 니은이 제비인데요. 1번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맞죠? 화자는 달을 통해서 지금 내 임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드러내는 존재 맞고요. 제비는 커플이니까 오히려 혼자인 인물의 처지를 부각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이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달이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나요? 아니죠. 달은 화자와 다르게 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존재니까 동일시 될 수 없고요. 인물의 상황과 대비되는 소재는 맞죠. 그쵸? 나는 혼자인데 제비는 쌍쌍이니까요. 화자의 행동을 유도한다. 맞나요? 아니죠. 외적 갈등을 해소한다. 아니죠. 제비는 오히려 외적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존재고요. 화자와 대상을 연결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겠죠. 그쵸? 지금 뭐 당장 연결된 건 아니니까. 인물과 대상을 단절시키는 존재. 이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인식도 아니고 긍정적인 인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두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마지막 부분에 제시어를 뭘로 할까요? 제시어를 모의고사로 할게요. 댓글을 달 때 모의고사를 넣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 이 친구가 수업을 들었구나 라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연 몇 명이나 들었을지 걱정되지만 네, 영상에다가 댓글 꼭 다셔야만 인정됩니다. 학번과 이름 그리고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모의고사도 잘 보세요. 안녕.